저는 장혜숙입니다. 올해 60이죠.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관장까지 올라갔죠.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봄에 퇴직하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아들 도윤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며느리 미나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첫 손주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도윤은 결혼한 지 2년 된 35살입니다. IT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죠. 미나는 33입니다. 대학병원 감염내과 간호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보건소 감염관리팀에서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남편 태진과 함께 좋아했습니다. 태진은 은퇴한 교사입니다. 평생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죠. 우리는 그날 저녁 막걸리 한잔 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네 집에 들렀습니다. 미나가 차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심스러웠죠. 말투도 평소보다 신중했습니다. 어머님, 아시다시피 저 감염관리 일하잖아요. 아기 건강은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유난 떨어야 건강하게 큰다더라. 알지. 그런데 미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먼지에도 약해요, 아기들은. 특히 신생아 때는 면역력이 거의 없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조금 과하다 싶었지만 첫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말에서 뭔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아기 보시려면 예방접종 3가지를 맞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방접종? 네. 백일에, 홍역, 독감이요. 어른들도 맞아야 해요. 아기한테 옮으면 위험하거든요.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손주 보러 가는데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요? 미나는 제 표정을 보고 급히 덧붙였습니다. 요즘 다 그렇게 해요. 병원에서도 권장하고요. 도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래. 우리도 맞을 거야. 저는 뭐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남편 태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때 손주 보러 갈 때 주사 맞았어? 그런 게 어디 있나? 요즘 세상이 달라졌나 보지.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먼지에도 약하다는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럼 저는 먼지인가요? 아니, 병균인가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손주를 안으려는데 투명한 벽이 가로막는 꿈이었죠. 아기는 보이는데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깨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첫 손주인데 뭐. 조심하는 게 나쁠 건 없지 않나.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보건소에 갔습니다. 예방접종을 맞으러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접종이세요? 백일해하고 홍역하고 독감이요. 아, 손주 보러 가시나 봐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오는데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60평생 이렇게까지 해본 적 없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맞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나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남았다고 도윤이 연락했습니다. 저는 미리 선물을 준비했죠. 태교에 좋다는 음악 CD랑 임산부용 베개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미나가 나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감기 기운 있으세요? 아니, 괜찮은데. 그런데 제가 말하다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목이 간질거렸거든요. 미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기침하시잖아요. 이게 기침이 아니라 그냥. 미나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마스크를 가져왔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좀 쓰시겠어요? 저 지금 임산부라서 감기약도 못 먹거든요. 저는 그 마스크를 받아들고 멍했습니다. 현관에 서서 마스크를 쓰라고요? 도윤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미나가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저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선물을 건네면서도 기분이 묘했습니다. 미나는 고맙다고 했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내내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1시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 태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뭐가요? 기분 안 좋아 보여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하기엔 뭔가 걸렸거든요. 헛기침 한 번에 마스크를 씌우다니. 저는 병균입니까?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예방접종 다 맞으셨어요? 응, 맞았어. 3개 다. 그럼 혹시 접종 확인서 같은 거 받으셨나요? 확인서, 그런 건 안 줬는데. 미나 목소리가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병원 가실 때 받아오실 수 있으세요? 기록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일하는 데가 그런 데다 보니까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받아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났습니다. 주사까지 맞았는데 증명서를 요구하다니. 저는 딸 소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소라는 31입니다. 프리랜서로 꼿꼿이 일을 하죠. 성격이 직설적입니다. 언니가 좀 그렇긴 하지요. 완벽주의자야. 완벽주의가 아니라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엄마, 참으세요. 첫 아기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자꾸 긁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손주 얼굴도 못 봤는데 벌써 이렇게 힘들다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도윤이 전화로 알려줬죠.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됐습니다. 전화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병원에 가도 되니? 응, 엄마. 그런데 산후조리원 가면 면회가 제한돼서 그때 연락드릴게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시겠어요? 아기 보여드릴게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주말이 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선물을 한 보따리 싸서 갔습니다. 손주를 위한 옷이며 장난감이며 이것저것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미나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근데 손 좀 씻으실래요? 응, 그래야지.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손을 씻는데 미나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님, 비누로 30초 이상 씻으셔야 해요. 손톱 밑까지요. 미나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비누칠을 하고 손을 씻었습니다. 30초가 얼마나 긴지 그때 알았죠. 손톱솔로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미나가 작은 소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서 손톱을 문질렀습니다. 마치 수술실 들어가는 의사가 된 기분이었죠. 손을 씻고 나왔는데 미나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옷 좀 갈아입으시겠어요? 옷. 네. 밖에서 입은 옷은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서요. 실내복으로 갈아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나는 새 실내복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손주 한 번 보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봤습니다. 아기는 요람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예뻤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미나야, 내가 안아봐도 되니? 네, 잠깐만요. 미나가 아기 옆에 섰습니다. 저를 쳐다봤죠. 어머님, 혹시 목 안 아프세요? 괜찮은데. 그런데 제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또 목이 간질거렸거든요. 미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기침하셨잖아요. 이게 기침이 아니라 침이 튀면 아기 면역에 치명적이에요. 죄송한데 오늘은 앉는 건 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사 맞고 손 씻고 옷 갈아입었는데도 못 앉는다고요? 도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기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조금만 더 크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찍이 서서 아기를 봤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 태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60평생 이런 모멸감을 느껴본 적 없었습니다. 저는 병균입니까? 더러운 사람입니까? 첫 손주인데 안아보지도 못하고 돌아오다니. 집에 와서 저는 방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태진이 노크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안 가겠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네 집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났죠. 화가 났습니다. 딸 소라가 놀러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뭐가? 오빠한테 들었어요. 조카 안아보지도 못했다면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라야, 나 물어볼 게 있어. 응. 미나 친정어머니도 이렇게 하는지 알아? 소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엄마, 뭔데? 오빠한테 들었는데 장모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소라를 쳐다봤습니다. 뭐가 다른데? 장모님은 예방접종 안 맞았대요. 옷도 안 갈아입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미나가 장모님한테는 괜찮다고 했대요. 어릴 때 홍역 걸렸으니까 항체가 있다나 뭐라나.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괜찮고 시어머니는 안 괜찮다고요? 저는 당장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나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미나 친정어머니는 주사 안 맞았다며? 도윤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장모님이 어릴 때 홍역을 앓으셔서 증명서라도 받았니? 엄마, 그게 나한텐 증명서 요구하더니 친정어머니는 말만 믿는 거야? 도윤이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미나한테 말해볼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건 위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차별이었죠. 친정은 괜찮고 시댁은 안 괜찮다. 저는 집 안을 서성였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남편 태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건강 안 좋아. 진정이 돼요? 당신은 화 안 나요? 화 나지. 근데 어쩌겠어. 며느리가 그런 사람인데.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며느리한테 평균 취급을 받다니. 게다가 친정어머니는 예외라니. 이건 무슨 기준입니까?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 집에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손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미나 아들이지, 제 손주가 아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네 집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몇 번 전화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죠.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도윤이 직접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화 푸세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미나가 죄송하대요. 자기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다고. 미안하면 다야? 엄마, 도윤아, 나한테 사과할 사람은 미나가 아니라 너야.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대접받는데 가만히 있었잖아. 내 엄마를 평균 취급하는데 말이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주사도 안 맞았다며. 그게 말이 되니?
엄마, 그건 미나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말했어요. 말해서 뭐해?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저는 돌아섰습니다. 엄마, 손주라도 보러 오세요. 안 가. 나 없어도 잘 크겠지. 도유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아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택배가 왔습니다. 미나가 보낸 건데 손주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예뻤죠.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미나 아이지, 제 손주가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저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편 태진이 물었어요. 여보, 사진 안 봐. 볼 필요 없어요. 그래도 손주인데. 손주 맞아요? 저는 병균인데. 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도 나갔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손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으면 대충 얼버무렸죠. 건강하게 잘 크더라. 그러면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좋겠다. 손주 보는 맛에 사는 거지. 저는 웃었습니다. 씁쓸하게요. 손주 보는 맛이라니.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딸 소라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빠네 힘들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미나 장모님이 허리 다쳐서 애를 못 봐준대요. 오빠가 고민이래요. 그럼 도움이 쓰든지. 엄마, 소라야, 난 관심 없어. 그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욕당하고 또 달려가라고요? 저는 안 그럽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왜? 엄마, 부탁이 있어서요. 저는 대충 짐작했습니다. 뭔데? 장모님이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한 달은 꼼짝 못 하신대요. 그랬어.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엄마가 좀 봐줄 수 있으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윤아, 나 병균인데. 엄마, 그 얘기 또 하지 마세요. 너 하지 말라니? 나한테 그랬잖아. 손도 30초씩 씻으라고, 옷도 갈아입으라고, 기침하면 안 된다고.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나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과할게요. 내가 왜 사과해? 미나가 해야지. 미나도 죄송하다고 했어요. 말로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 그 집 안 가. 무서워서 못 가. 엄마, 기침 한 번 잘못하면 체포당할 것 같거든. 너희 집은 감옥이야. 엄마, 제발. 우리 진짜 힘들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알면 됐어. 어머님, 부탁드려요. 아이를 좀 봐주세요. 제가 비용 드릴게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비용, 손주 봐주는데 비용을 받으라고? 그게 아니라, 미나야, 너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니? 어머님, 더러워서 어떻게 손주를 맡겨? 나 병균인데.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 친정어머니는 괜찮고 나는 안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이야? 미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미나야, 너 기준대로 키워봐. 나는 못 본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였죠. 저는 처음으로 손주를 포기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태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손주인데 한번 생각해보지 그래? 당신이 가서 봐줘요. 나는 싫어요. 여보, 나도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있다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쳤거든요. 미나가 저를 어떻게 봤는지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긴 편지를 썼습니다. 도윤에게 보낼 편지였죠. 하지만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빠네 완전 난리래요. 왜? 도우미 3명이 관뒀대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미나 언니가 요구가 너무 많대요. 도우미들이 못 견디겠다고 그만뒀대요. 그랬어. 지금 미나 언니가 혼자 애 보면서 일하는데 완전 죽을 지경이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한번 도와주면 안 돼요? 소라야, 나는 이미 포기했어. 엄마, 그 애가 선택한 거야. 나는 상관없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왜 기분이 이럴까요? 조금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미나가 우울증 걸렸어요. 약 먹고 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애가 계속 아프기만 해요. 미나가 자기 탓인 것 같다며 매일 울어요. 그랬어. 엄마, 제발. 일주일만이라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지만요. 도윤아, 나는 안 돼. 엄마 손주잖아요. 미나 아들이지. 내 손주가 아니야.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가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고 긴 사과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워버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힘드니까 저를 찾는 거겠죠. 필요할 때만 찾는 겁니다.
저는 거실에서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원래 안 마시는데 그날은 마셨죠. 태진이 나왔습니다. 여보, 소주는 왜? 그냥 마음이 안 좋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제 그만 풀어. 손주 불쌍하잖아. 손주는 멀쩡해요. 미나가 키우잖아요. 여보, 당신도 나를 설득하지 마세요. 나 마음 안 변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죠. 하지만 이번만은 안 되겠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게 잘못인가요? 저는 거울을 보며 혼자 물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결국 육아휴직을 연장했다고 들었어요. 직장 복귀를 포기한 거죠. 소라가 전해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빠네 요즘 조용하대요. 그래. 미나 언니가 애 키우면서 많이 변했대요. 예전처럼 까다롭지 않다고요. 저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화 풀어도 되지 않아요? 소라야, 나는 화난 게 아니야. 그럼, 그냥 관심이 없어진 거야. 소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도윤이 손주 사진을 보냅니다. 저는 받아서 봅니다. 아기가 많이 컸더군요. 예쁘긴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그냥 남의 아이 사진 보는 기분이에요. 어제 미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나야, 난 널 용서했단다. 정말요? 그래. 근데 용서한다고 관계가 돌아오는 건 아니란다. 어머님,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거든. 어머님, 아이라도 보러 와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나야, 너 기억나니?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이는 먼지에도 약하다고 했잖니. 아, 그래서 나는 숨을 참았다. 너희 집에 갈 때마다. 미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안 들어도 된다. 그냥 잘 키워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죠. 저는 이제 편안합니다. 손주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무균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겁니다. 저는 며느리가 그걸 몰랐다고 생각해요. 아니, 알면서도 안 했죠. 그게 더 화가 납니다. 남편 태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뭐가요? 손주 못 보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내 자존심이 더 소중해요. 그래도 손주인데. 손주는 손주고 나는 나예요.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60년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자존심을 지키는 게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걸요. 미나는 언젠가 깨닫겠죠. 사람을 평균 취급하면 관계도 죽는다는 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손주 없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책 읽고 여행도 갈 겁니다. 며느리가 저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 건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누군가의 도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거든요. 그걸 잊고 산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먼저 생각하렵니다. 그게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인생이니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황금들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 마음에 남는 말,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따뜻한 황금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